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끼던 친구가 뒤에서 험담을 했을 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했을 때 그 실망감과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변했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사람을 다 믿으면 정말 망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친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다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히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그렇게 살면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지 않는가? 그러나 신뢰와 의심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신뢰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현명한 신뢰란 경계를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서로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는 친구를 가족보다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너무 믿은 나머지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신중했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맡겼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배신하고 가족이 등을 돌리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상대를 믿으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왜 위험한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사람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상처와 손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와 경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을 의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이 밥을 먹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정말 큰일이야. 돈이 급하게 필요해. 한 달만 빌려주면 꼭 갚을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전부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받아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을. 친구라는 이유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고, 혹시라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속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까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게 됩니다. 친한 친구, 가족, 연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받아줄 것이라는 신호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표현도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호의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의심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적당한 거리와 경계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현명하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현명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고 언제나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태도는 직장 내에서 점점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그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였고 이번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료 한 명이 찾아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중요한 발표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믿고 도와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도움으로 인해 나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를 남용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삶은 남의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 상대는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현명하게 믿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사람을 믿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 역시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값싼 가격에 고품질의 씨앗을 판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상인의 말을 믿었고 큰 돈을 들여 씨앗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씨앗은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한 노인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할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 먼저 시험해보고 사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행동을 보고 믿어야 한다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사람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믿고 도와줬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뢰를 악용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신뢰를 쌓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서서히 쌓아가는 것이지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너무 좋은 조건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쉽게 큰 이익을 준다고 하거나 자신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맺을 때 자신만 손해보는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철학자의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닌 신중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무조건적인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를 믿더라도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공자는 신뢰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믿되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그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도 무조건적인 신뢰가 큰 재앙을 불러온 사례가 많습니다. 고대 중국의 한 장수는 부하들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고 모든 군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신뢰하던 부하는 적과 내통했고 그 장수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 신뢰가 맹목적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대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을 천천히 믿어야 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조금씩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급하게 신뢰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를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믿을 때 자신의 약점이나 중요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존중하며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의 조언과 역사 속 교훈을 살펴보면 사람을 믿되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교훈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까지 자신을 어느 정도 개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깊어질수록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부하 직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재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 직원은 수년간 대표의 신임을 얻었고 대표는 그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가족처럼 생각했고 그 역시 나를 믿고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배신했습니다. 이 사례는 신뢰가 깊어질수록 검증을 소홀히 하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깝고 친한 사람일수록 그들이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쉽게 간과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사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신뢰를 맹목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실도 거짓도 쉽게 바꾼다. 이 말은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처한 환경과 욕망에 따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항상 한 걸음 떨어져서 상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신뢰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라도 중요한 금전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하며 업무적인 관계라면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게 될 때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 이유는 객관적인가 아니면 감정적인가? 만약 감정에 의존해 신뢰를 주고 있다면 그 신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람을 믿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라면 서류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고 중요한 결정은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그 신뢰가 너무 깊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릴 때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확인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균형 잡힌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신뢰는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신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 사업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구는 자신만 살 길을 찾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업가는 친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 쉽게 모든 권한을 그 친구에게 넘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어떤 검증도 없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맹목적인 의존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항상 한 손에는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쥐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신뢰를 줄 때 그 신뢰가 합리적인 근거 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언제든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신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인간관계에서 확인과 검증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혼자서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신뢰를 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단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행동을 보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신뢰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신뢰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을 거친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믿되 현명하게 믿는 방법을 배운다면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배신을 당한 후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